문재인 정권이 난민 문제라든지 지금 대학 입시 문제, 또 BMW 차 520D에서 계속 불이 나는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난민 문제에 보면요. 20대의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78%, 여성의 68%가 예멘 난민 수용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121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7%는 난민의 우호적이라고는 하고 44.7%는 난민의 적대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난민에 대한 여론이 성별, 나이, 종교에 따라서 난민의 종교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과 20, 30대에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높았는데요. 난민에게 적대적이라고 답한 여성자는 50.4%고 남성보다 11.5%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에서 29세의 적대감이 58%로 가장 높았던 겁니다. 30대도 54%가 적대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주 예멘 난민처럼 이슬람계 난민이라고 특정 종교를 갖다가 특정했을 때 적대감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슬람계 난민으로 특정해서 우호, 적대 여부를 물으니 적대적이라는 답이 66.6%고 여성의 경우에는 적대감이 74%까지 올라갔고 남성은 59%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대가 여성의 경우에는 68%까지 올라갔고 남성 54%보다 많았고 19에서 29세에서 사이에는 78%까지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멘 난민들이 대부분이 건장한 남성이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난민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나오는 막연한 반감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은, 지금 바람직한 난민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70.8%. 난민을 모두 강제 출국시켜야 된다는 것도 17.8%고 난민을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10%도 안 됐습니다. 자, 난민의 우호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1%. 지금 진보가 좌파가 더 많다는 세상에서 당연하겠지요. 근데 이들조차도 무슬림의 적대적이라는 것이 67%. 즉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때문에 나온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요, 저게 제주시청 앞에서 이슬람 난민들이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도 여성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중동을 방문하면 머리에 히잡이나 이런 거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거 나라 갔을 때 그렇게 강요한다 칩시다. 남의 나라 대통령도요. 저는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빠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쓰고 왜 가냐?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가냐? 했어요. 그래, 중동 가서 뭘 크게 얻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왔으면 한국 법대로 따라야지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남해, 제주도 한마디로 이 출입국 사무소 앞마당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는 남의 나라의 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저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지요. 일하다가도 저렇게 엎어지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저렇게 엎어지면 저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섞어서 살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비난 오지 말고요, 거기서 쌈박질하는 반군이든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뭐 다 전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끼리 싸우는 거니까 종교를 지키다가 거기서 죽어야지요.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저들 종교적 관습,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을 유지하려고 드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저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시스템과 체제 안에서 저는 이렇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에 갈수록 범죄 늘고 성폭행 늘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젊은 사람 중에 노인분들 중에도 지금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최저임금 일자리 미만에서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이제 저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는가? 국가 예산을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저 사람들 왜 젊은 사람만 넘어옵니까? 다 한국에 가서 어떻게 버티면 한벌이 해서 돈 좀 챙겨서 또 딴 데로 뜰 수 있다. 뭐 그런 거 노리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까 삼성 등을 대하는 원격 의료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자, 난민을 수용해서 국제적으로는 이 정권의 한마디로 평판을 높이고 싶다. 인권 평화하면 문재인.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의 60%가 문재인의 지지율에 이런 난민 수용을 확대하면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청에서도 55.1%가 난민 수용 확대가 문재인 지지율에 부정적일 거라고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진보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의당 지지자는 70%가 지지한대요. 그런데 민주당은 54%, 한국당은 41%인데 이것이 난민 정책의 확대로 가야 된다는 데서는 반대로 돌고 실제로 이슬람 난민이라 예멘 난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 80%가 반대해요. 난민의 적대적이라고 대답한 것은 요즘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제주도 58%로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호남은 우호적이라는 대답이 60%였습니다. 난민들 다 호남에 수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앞으로 호남에 난민 수용센터를 만들면 좋겠습니까? 정당 중에 이슬람 난민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라고 답이 나온 당원들이 바른미래당의 80.6%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 보수하고 관계없이 여성이나 젊은 사람이 많이 지지하는 중도적인 성향의 바른미래당, 안철수를 지지하는 계층, 이런 쪽에서 유승민을 지지하는 계층 쪽에서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예멘 난민에 대해서 가장 적대 성향이 높다. 즉 20대나 20, 30대 여성들이 제일 비판을 많이 한다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포용의식이 부족하거나 진보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문 정권은 그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 정권이 표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에서 이 표를 얻으려니 저게 깨지고 이제 딜레마가 시작됐습니다. BMW 하면 좋은 차입니다. 그 중에서 520D라 하면 벤츠 E 클래스 이런 것과 이 필적하고 아우디 A6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야말로 중형 고급 외국 이 프리미엄 세단이다. 흔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가격은 이것저것 달면 한 7, 8천만 원 가지요. 그래서 이런 고급 520D BMW 차가 올해만 32대가 불이 났습니다. 이거는 불자동차지요. 그래서 이 차가 수모를 겪고 있는 게 주유소에 왔을 때 주변 차들이 내 옆에 있지 말고 좀 저기 가 있으라고 한다거나 지하 주차장에 이 복합 쇼핑몰 같은데 이 BMW 520D는 딴 데 좀 대라고 플래카드가 붙여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피하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에 4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또 불이 한 대 났는데 목포에서 달리다가 불이 나요. 서가 있으면 불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BMW는 타지 말고 집에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세워놓으면 불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차가 사흘 전에 BMW 긴급안전진단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라는 겁니다. 문제없다고. 지금 BMW 10만 대를 전부 이런 진단을 받고는 타고 다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를 활용하고 원인 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고용을 한다느니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BMW 측은 안전진단 직원의 실수라고 했지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을 전문가가 살펴봤는데도 불이 났다면 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ERG라는 부품 외에 다른 데 문제가 크게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면서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대요. 이 고급차가 7, 8천만 원짜리 차가 올해만 32대 화재가 났는데 한때는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팔리던 차였죠. 외제차 중에요. 그래서 BMW가 부품 결함을 인정하고 국토부가 당분간 좀 다니지 말라고 운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에도 긴급 진단을 했음에도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길에 BMW만 서 있으면 전부 불 날까봐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이 이렇게 날 때까지 국토부는 뭐 하다가 늑장 리콜을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리콜을 해봤자 결국 불 나는 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화재가 원인이 더욱더 심각하게 있는데 BMW가 이런 걸 알고도 숨기고 이렇게 끌어온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2017년 초부터 BMW 코리아가 위험 보고를 독일 본사에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응 조치를 안 하고 국토부도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니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고를 이렇게 지금 방치한 겁니다. 10만 대가 넘는 BMW 520D를 우리 사회 곳곳에 불자동차를 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 BMW 지사나 이런 걸 다 압수수색하고 BMW 차를 못 팔게 해버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 디젤차 배출을 속인다 해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서 수십조를 이렇게 물어주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팔아먹는다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전부 차를 회수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아예 그 차들의 소유자들은 운행 금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피해는 BMW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건 정부가 말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면서 이러는 부분에 도대체 이렇게 뭘 하고 있느냐. 즉 그동안에 이 자동차 업계에서 슈퍼갑에 위치해 있는 국토부가 왜 BMW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감하게 손을 대지 못하고 BMW 입장을 봐줬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장관 입장문에서 BMW에서 경각심을 갖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부품 및 기술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 왜? 받아 먹은 게 맞나요? 왜 이래죠? 이 회사한테요? 자, 국토부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상황을 파악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미 몇 달 전에 리콜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했던 부품인데 이 리콜 결정 이후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10개월 걸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사후 조치인 안전 진단마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다가 실제로 이 5일 뒤늦게야 불이 난 차당이 안전 진단을 했다라는 센터로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난다 해서 도요다가 소비자한테 1조 2천억을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의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2015년에 손해배상금으로 17조 4천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국내에는 141억의 과징금만 냈을 뿐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이 정권의 상층부와 어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나
기무사나 대법원에 적용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이렇게 지금 외국 자동차 회사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뭐 걸린 거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불자동차 빨리 제거 좀 하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안은요, 그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쪽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절충해서 택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금 대학 입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을 발표하든지, 그래서 요걸 먹을 일이 있으면 먹고 표 떨어질 일이 있으면 표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밀어붙여야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요, 이 정권이 들어서 무슨 이제 수업까지 선택해서 듣고 더 나아가 가지고 무슨 학종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수시 정시부터 시작해서 입학 사정관부터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재수대로 가거나 정보대로 돈으로 가는 이 대학을 입시를 고쳐야 된다. 이건 문정권이 이야기하는 기회균등과 공정함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다. 요즘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이 공정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모로 잘 만나고 부모가 실력 있고 정보 있고 컨설팅 뽑아오고 인맥이 있으면 대학 가기가 훨씬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렇다면 없는지 자식도 대학에 공정하게 갈 수 있게 우리 때처럼 학력고사 시험 쳐서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인 기회균등에 부족한 계층이 있다면 그 계층에는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를 갖다가 특정 계층에 이 예외를 줘서 없는 사람들은 뭐 좀 잘 들어간다,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백을 통해 들어간다는 이런 구멍들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은 예외 없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게, 한번 보세요. W. 부시 미국 대통령 같이 예일대에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머리 나쁘다는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근데 부모 돈 있고, 이렇게 부모가 백이 있으면 지금도 미국에 대학 들어갈 확률이 좋은 대학이 훨씬 높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부모가 집안 좋고 돈 있고 인맥 좋으면 대학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보완하기 위해서, 기부금 입학하는 부분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나 소수 인종에 대해서는 입학 특전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서민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 좋은 대학에 제일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소송을 내어가지고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입시 제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맥으로 들어가는 부잣집 아들들의 기부금 입학도 없애고, 그렇다고 소수의 흑인 인종이라고 해서 가는 부분도 없애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이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시도요. 이만큼 입시가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 정권이 지금 골치 아픈 거는 한마디로 제3자한테 미루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요. 지금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 BMW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년도 입시안을 갖다가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교육부가 다 이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 정부가 교육부 불러서 우리가 간섭 안 할 거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하라고 하면 그만이지. 너무 1년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4개의 입시안 중에서 시민 지지를 많이 받은 2개의 그 입시안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면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또 넘겨버린 겁니다. 자,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라면 이거는 4개 안 중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정부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혼란을 더 강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시민 지지율이 높았던 안은 수능 정형 45% 이상 확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서로 유사점이 전혀 없는 양극단의 입시안을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라는 데서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래서 1안이 되면 수능이 중요해지고 2안이 되면 학교 내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A든 B든 선택을 해야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2개의 안을 대안이라고 공론화위원회가 우리는 모르겠다, 오차 범위 안에 너네들이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는 내주 최종안을 확정해 교육부로 보낸다는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 재하청을 해서 돌리다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국가교육회의는 1, 2안 중에서 택할 것인지 또 3안을 할 것인지 서로가요 폭탄을 갖다가 내 손에 앉으려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정권과 이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등에 보면 대학의 이 입학에 대한 자율화를 늘리고 각종의 대학 입시 제도를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을 봐야 된다면서 한마디로 대학 입시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는 원흉을 이 정권의 전신들이 했고 그걸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고치지 않고 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한국의 상류층들이 그 방식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데 훨씬 유리하니까 보수 정권에서 그들이 대부분 지지층이 상류층이니까 또 그들을 의식해서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또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좌파 정권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를 개떡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이게 처음에 말입니다. 무슨 농어촌 지역의 전형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외국인 다녀온 사람들 전형 이러면서 이 복잡한 구멍들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대학별로 뽑는 부분을 자율화하자. 그리고 내신을 강화하고 이 수능의 비중을 낮추자. 학력고사 비중을 낮추자. 이러면서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입장을 또 들어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학생 종합기록부가 등장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 다닐 때 자기가 무슨 뭐 사회 활동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이 모양을 잘 갖추면 스펙을 만들면 또 들어가게 해주자. 어디서 상 탄 거 또 이렇게 인정해주자. 이러면서 공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컨설팅을 고등학교 때 컨설팅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스펙을 갖춰주는 애는 좋은 데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키워주는 애와 키워주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고 부모가 학교 가서 뒷구멍으로 인사 좀 하면 키워주고 내신 조작한 사례도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제 학종이라는 걸 덜 매겨가지고 그야말로 스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가. 그런데 대학은 또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응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뒷구멍으로 들어갈 방법이 3,000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의미가 없었던 것이 보면요. 이 최대 3,000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입시안을 고교 교사들도 헷갈리고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왔고 이 사람들도 뭐가 뭔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시 모집을 합대하자는 거는 그냥 수능을 쳐서 점수 높은 애들이 잘 들어가게 하자는 건데 근데 수능을 또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모순된 대답이 또 반대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간 전문성 없는 시민들은 자기의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인 밥 먹고 이 일만 하는 교육부도 결정을 못하는 것을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인기 투표로 입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김영남 공론화위원장은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여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소름이 돋았다. 시민의 의견이 아주 다양한 걸 확대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신의 이 집안의 클래스, 수준, 계급, 계층에 따라서 입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욕심이 지각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들에게 들어서 됩니까? 그들, 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 공급자가 정해야 되는 거죠. 가격을요. 이런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고 정해지는 대로 가자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답을 정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욕을 처먹으면 욕 들어야지요. 그리고는 뚝심 있게 가야지요.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전문성도 없는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정권에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중3들은 앞으로 3년 뒤 자기들이 치러야 될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고3, 고2, 고1, 중3이 모두 제각각으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한마디로 모르는 상황에서 물었고, 그걸 모르는 비전문가가 어떻게 답을 하겠으며,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학력고사로 부활하되 좀 보완을 하자면 학력고사를 자주 쳐라. 고1 때 한 번 치고, 고2에 한 번 치고, 고3 때 한 두 번 쳐서 4번 정도로 모아서 평균으로 해서 가면 된다. 그리고 애들 내신은 되도록이면 없애라. 고등학교 다닐 때만큼이라도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시험 4번쯤 치면 거기에 내신은 반영된 거다. 그리고 인성으로 대학 가니, 학생 종합부로 가니, 무슨 밖에서 상 받은 거로 가니, 이런 거는 다 없애라. 사회봉사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대학 가는 거는 성적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시골이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데는 교사를 보완해 준다든지, 그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받도록, 아니면 사교육을 학교 범주 안에서 수용해서 하는 식으로 보완해 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핑계하에 한국의 이 서울 등 수도권의 대다수의 상류층들이 자기들도 구멍을, 그 없는 사람들 핑계 대서 만들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구멍을 하나 만들면 그 구멍은 10개, 100개로 커져서 다 뒷구멍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